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에 적용하는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와 국토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로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가 첨단 산업을 이끌 중심지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원효로 1, 2동 및 한강로동 일부 지역으로 권장 업종은 AI 및 ICT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콘텐츠 제작업 등입니다. 정부가 재산세 부과 기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를 1년 추가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어제는 봄비가 꽤 많이 내리더니 역시 오늘은 하늘이 맑게 겠습니다. 비가 온 후에는 미세먼지도 싹 거치고 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추운 날씨가 지나면 따뜻한 봄 날씨가 오는 것, 그리고 비가 꽤 많이 내리고 나면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참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용할 때는 그걸 잘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시절이 있으면 언젠가 다시 밝은 시절이 올 거라는 것, 여러분 경험 삼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그 어려운 터널을, 긴 터널을 혼자 헤쳐나가긴 조금 어렵다, 마음적으로는 고민이 많다 하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이 한강 아래에서 봐도 남산 멀리까지 환하게 보이는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괜시리 이렇게 봄에 날씨가 좋으면 기분도 좋아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부동산 고민 때문에 기분이 우울하다 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희 소장입니다. 요 며칠 춥더니요, 여지없이 또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목소리도 안 좋고 그런데 시청자분들도 건강에 굉장히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준비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날은 좋아도 일교차는 조금 커서 건강관리는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 일교차처럼 부동산 시장에도 일교차가 좀 크게 보입니다. 어느 지역은 좋고 어느 지역은 어렵고 그런 고민들 있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김종희 소장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들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저기 노원구 상계동 네, 1단지, 네. 상계동 주공아파트 1단지를 매도하는 시점하고 어디를 좀 사면 좋을까 좀 추천 좀 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이 상계 주공 1단지 그럼 거주 안 하시고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세요? 네, 그러면 좀 세를 주고 계신 건데 이걸 좀 언제 팔아서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옮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럼 매도 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상계 주공 1단지요. 네, 제가 요거는 지난주에도 한번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상계주공 1단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 한번 전화를 주셨었는데 네. 요거는 지금 이제 매도를 하시려고요. 네,
매도하시는 거는 잘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매도해서 뭐 돈을 좀 합쳐가지고 어디 이사를 아니요, 돈 가시려고. 합칠 돈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상급지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빌라밖에 못 살 것 같아서 네. 어느 빌라를 사면 어디에 빌라를 사면 좋을까? 아, 그래요? 네, 요거 정리하면 얼마나 잡혀요? 얼마나 손에 쥐어요? 5억 좀 넘을 것 같아요. 5억이요? 네, 5억에 대출 이런 건 없고요. 네. 전세금 돌려줄 것도 없고요. 전세금 돌려준 돈은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5억을 가지고 네. 뭐 빌라를 사는 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빌라 매수를 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지금이 맞아요. 그런 이제 재개발 끼고 그러니까 재개발이 지금 이제 사업이 내년 정도까지는 각광을 받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굳이 내가 5억이나 갖고 있는데 네. 빌라를 공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파트 어디 살 때 있을까요? 그럼요. 살 데야 많죠. 이 정도 돈이면 아니 근데 그 5억 가지고요 네. 들어가 살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네. 그러면 거주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 그죠? 네, 5억이면 네. 한 2억 정도 더 있을 수 있나요? 2억은 안 되고 한 1억까지는. 1억 그러면 6억. 네, 이게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네, 이 상계 주공 1단지를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계 주공 1단지에서 갈아타려고 한번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A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딴 데를 갈 때는 얘가 과연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얘를 그걸 좀 보완하는 어떤 물건을 챙기면 거의 큰 돈 들이지 않고 비슷하게 해서 투자를 좀 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물건을 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 상계 주공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재건축이야 일단은. 네, 재건축이라는 거, 그러니까 재건축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좀 직장이 좀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베드타운뿐이 안 되니까 이 두 가지가 좀 해소가 되면 좋은데 그러면 이 해소될 문제를 찾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이 빨리 된다라는 건 일단 신축으로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우리 상계 주공 1단지보다 더 새 거인 아파트를 찾게 되면 굳이 내가 이거 재건축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큰 돈을 더 물론 돈을 많이 벌려면 뭐 아주 중심지로 오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 금액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에다가 조금만 이렇게 보태서 투자를 좀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서 재건축 그러니까 성향이 비슷한 쪽을 좀 택하시면 되는데 일단 직장이 좀 더 가깝고 아파트가 우리 주공 1단지보다는 좀 더 좀 새 거고 또 신축급에 가까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이러는 곳을 찾으면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다른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그냥 얘보다 조금 더 직장 쪽으로 내려오시면 좋거든요. 그러면 여기 기름 뉴타운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 기름 뉴타운이라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장유 뉴타운이라고 있어. 네, 장유 뉴타운 있고 이 아래쪽 보면은 이문 뉴타운이라고 있어요. 네, 얘네들은 그냥 뭐 섣불리 이렇게 아파트를 막 짓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뉴타운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아파트 타운이라고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큰 단위의 아파트들이 형성되는 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뉴타운들의 가치가 앞으로는 조금 더 올라가긴 할 건데 그런데 요 세 군데가 성향이 다 비슷하거든. 무슨 소리냐면 얘네들은 요 도심의 일자리를 목적으로 해갖고 이렇게 4호선이네 6호선이네 1호선이네 해가지고 도심의 일자리에 어떤 배후 주거 단지로 구성이 된 애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에 당연히 제일 가깝고 일자리에 제일 가깝고 접근성 좋고 또 새거인 이문 뉴타운이 가장 비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시청자님한테 안 맞을 것 같고
그러면 기름하고 장인 뉴타운 정도면은 큰 돈 들이지 않고 좀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뉴타운은 조금 많이 비싼데 요 뉴타운의 신축을 공략을 할 게 아니라 네. 거기에 있는 뭐 200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들을 공략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아파트들을 한번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기름 뉴타운이고 여기가 장인 뉴타운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기름 뉴타운보다는 장인 뉴타운을 더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얘 기름 같은 경우는 장위보다 훨씬 오래됐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면서 대부분이 아파트촌으로 채워져 있었고 또 4호선이라는 요 노선이 어떻게 보면 광화문 쪽 일대로 그냥 바로 도심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또 뉴타운이라는 게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뭐 기름에 비해서는 한참 늦게 만들어진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 채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에 있는 이제 기존의 6호선은 별로 영양가 없는 노선이라고 우리가 치부한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동북선이 이제 개통이 될 텐데 이 동북선이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기름역 요 4호선에 붙어 있는 아파트들 뭐 롯데캐슬이라든가 요 센터피스 요런 것들 지금 되게 비싸거든요. 네. 한 12억 뭐 이렇게 선을 해. 그런데 그러니까 25평짜리들 이런 것들 보면 근데 얘네들 보면 여기에 레미안 월곡이라든가 여기 월곡동 두산 위브라든가 여기 푸르지오 같은 거 있어요. 네. 장인 뉴타운은 이 위쪽부터 이제 채워지게 될 텐데 여기가 다 채워지면 얘네들도 장인 뉴타운의 한 축을 형성을 할 거고 여기 바로 앞에 역이 생겨요. 아, 네. 그러면 초역세권이 되면서 그리고 여기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 학교도 좋아. 여기 숭인초등학교구나. 숭인초등학교라고 있는데요. 네. 얘네들이 요 근방에선 학군이 굉장히 좋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지금은 얘네 주위에 그냥 온통 낙후된 빌라뿐이 없어갖고 이런 상황인데 바로 요 앞에 이렇게 여기에 들어선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초역세권으로 바뀌는 거야. 이 아파트들은 초등학교를 끼고 있으면서 네. 세대수도 많고 그러면서 역에서의 거리를 봤을 때 얘네들은 지금 뭐 6억 5천 뭐 6억 7천 뭐 이 정도뿐이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같은 평형대 여기 기름 뉴타운 보면 뭐 한 12억 해요. 11억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키 맞추기로 그냥 올라간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동북선이라는 게 올해 개통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얘네들 지금 6, 7억이니까 네. 그냥 키 맞추기로 바로 그냥 수직 상승이 될 거라. 그러니까 가장 빨리 네. 그러니까 서울 동부권에서는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하게 오를 아파트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 예. 시청자님 입장에서도 큰 돈 들이지 않고. 예. 그러면 그냥 한 2억에서 3억 정도는 바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런다고 예. 해도 8억에서 9억이니까. 네. 그러면서 뭐 초역세권이 되면서 초등학교 끼고 있고 오히려 저기 기름 이렇게 뭐 여기에 상가들 막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 여긴 되게 조용한 주택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 키우기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나죠. 그래서 네. 지하철 생기는 호재를 제일 크게 받을 애들이에요. 장인 뉴타운 애들이. 네. 근데 돈이 많으면 저 위에 새 거를 좀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지금 돈이 모자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래쪽을 제가 추천드리는 거라고. 네. 요거 한번 알아보셔요. 20평대 아파트들. 네. 장인타운이요. 네, 장인 뉴타운 아래쪽. 이 위에 새 거 말고. 아, 예. 여기 말고 여기는 어차피 네. 다 채워질 거예요. 다. 예. 그러면은 장인 뉴타운이 이만큼 커지는 거니까 월곡동까지 밀고 내려오는 거니까 여기에 역세권에 초역세권 붙어 있는 애들 아니면 여기 두산 위브 조금 떨어져 있지만 저는 금액으로 안 되면 얘가 아마 제일 쌀 거예요. 월곡 두산 위브 아파트라고. 예. 요거 한번 알아보세요. 얘네들 1, 2억은 순식간에 오를 수 있거든요. 예.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고 이 다세대 주택 쪽으로 빌라 쪽으로 알아보셨지만 충분히 뉴타운의 이 아파트 쪽으로 투자 계획 세워볼 수 있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말씀 주신 지역에 가셔서 임장도 해보시고 좋은 물건 찾으시면 또 투자하시기 전에 언제든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잘 들리시나요? 네, 전화 연결이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 무료 전화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김종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전화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역시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네, 저는 지금 위례에 있는 송파 레이크파크 호반서밋 1차에 거주 중이에요. 네. 그런데 남편 직장이 멀어서 네. 저희가 지금 마포 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네. 근데 지금 보유 중인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전세로 제가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팔고 그쪽에서 다시 또 새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나은지 여쭤보고 싶고요. 네. 만약에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경우에 매도 시점이 언제쯤이면 좋을지, 왜냐하면 지금 저희 단지 내에 초등학교를 짓고 있고 뭐 미래가 여러 가지로 교통이 지금 호재가 있어서. 트램이 생기고 그래서 네. 좀 호전되고 있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동안은 좀 남편분께서 고생을 좀 하셨겠어요. 이 위례에서 이제 네네네. 마포까지 출퇴근을 하셨는데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근처로 이사를 갈 계획인데 지금 네. 살고 있는 집이 호재가 있는 것 같은데 팔고 가느냐 아니면 전세를 주고 전세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 송파 레이크파크 호반 서밋 1차의 향후 전망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소장님과 맞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듣기가 좀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네.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목이 잠겨서 저만 이렇게 들리나 보군요. 괜찮습니다. 저기 그러면 네네. 위례에 아까 뭐라 그랬죠? 어떤 아파트라 그랬죠? 송파 레이크파크 호반 서밋 네, 1차라고요? 네, 네, 네. 잠깐만요. 네, 레이크파크 호반 서밋이요. 네네네. 얘를 이제 가지고 계신데 마포로 이사 가고 싶으시다고요? 예, 남편 직장이 여의도 쪽이라서. 네. 여의도 쪽인데 그러면 진즉 마포나 저기 뭐 당산이나 신길동이나 이런 데로 갈 생각은 안 해보셨네. 노량진 뉴타운이나 이런 데로. 제가 그거를 분양을 받았어요. 요 위례 아파트를요. 호반 서밋을. 네네네. 어. 그래서 그냥 거주를 그냥 하게 돼서. 네, 거주하기는 편하죠, 뭐. 네. 공기 너무 좋고 좋죠. 물 맑고 그런데 그런 데들은 보통 전세로 거주를 해요. 네. 위례는 아까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통화를 하실 때 대충 들어봤는데 너무 여기 희망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팔 경우에는 팔 매도 시점이 어쨌건 저가 이쪽을 그 분양을 신청할 때도 사실 이제 초등학교가 있어서 좀 네. 낫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그 초등학교 지금 이제 짓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할지 그게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여기 보유하고 있으면서 저기 어디야? 저기 마포에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시고요. 네네. 그래요. 네네. 그러면 집이 두 채가 되시는 것도 괜찮으신 거고. 제가 지금 다주택자라서 사실은 하나를 먼저 처분을 하고 이걸 해서 가고 그래도 제가 그 용산 쪽에 좀 물건이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될 수 있으면 7층을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옮기는 게 마포거든요. 네.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 레이크파크 호반 서밋은 그러니까 위례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송파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잖아요. 네네. 근데 얘네들은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네. 원래 상관이 없었고
네네. 지금 여기 어차피 단일 평형대로 돼 있는데 얘네들 지금 호가가 한 18억 정도, 18억에서 19억 정도 나오나요? 네네. 그런데 전세는 지금 한 8억이잖아요. 8억 선, 어, 8억 5천, 뭐 8억 6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네네네. 맞죠? 네네. 그러면 얘네를 갭 투자하기도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가 뭉끼냐 안 뭉끼냐를 떠나서 네네. 어차피 투자를 하려고 해도 10억이라는 돈이 여기 뭉끼는 거예요. 네. 누가 위례 여기에 10억이라는 돈을 갭 투자를 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예 여기는 갭 투자 자체가 되는 게 아니고 네네. 진즉부터 여기는 실거주였어, 실거주. 네. 막말로 10억 갭 투자하려면은 저 송파 여기가 아니라 잠실 저 위쪽에다가도 얼마든지 미들라인에다가도 할 수가 있거든요. 강남에다가도 하고 좋은 아파트 성수동에다가도 하고. 네.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이렇게 갭 투자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네네. 애당초 여기는 실거주 위주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렸다고 뭉쳤다고 해서 얘네들은 뭐 지금이 뭐 매도 타이밍이 아니고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실은 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도 시점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네. 이 초등학교가 지금 생기는 게 굉장히 호재인 거는 맞는데 네. 이 초등학교가 생겨서 또 지금 자리를 지나야 어떻게 보면은 학교 제대로서의 역할을 기능을 하게 되고 하는데 네네. 뭐 그리고 트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는 버스가 잘 돼 있거든요. 요 앞에 보면은 마을 버스나 일반 버스가 잘 돼 있어서 뭐 수서역이라든가 여기 뭐 송파구 쪽으로 강남구 쪽으로도 잘 돼 있고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실제 거주하기가 편하긴 한데 아, 네. 그래서 여기는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보시면 오히려 그 시점을 따진다고 보면 여기가 앞에 초등학교가 생기는 건 당연히 호재이긴 한데 요 앞에 이제 뭐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데들이 이제 또 개발이 될 네.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파트에서 거여역으로 가는 그 좌측 네. 라인이 네네. 얘네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 위쪽에 거여 맞춘 뉴타운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서 네. 그런 시점까지 가야 우리 아파트가 키높이로 상승을 할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시기가 상당히 걸리기는 할 거예요. 시점이. 네. 그래서 굳이 내가 세금에 대한 이제 또 혹시나 뭐 정치색을 제가 뭐 저는 띄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혹시나 정권이 바뀌어서 다주택자에 대한테 더 어떤 또 좀 더 어떤 페널티가 가할 수도 네.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예상을 하기는 하는데 네네. 굳이 그런 것들 위험성 무릅쓰면서 여기에 뭐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오르기는 할 건데 그 오름에 대한 어떤 그 원인이 거여 맞춘 그러니까 송파구가 더 잘 되고 여기가 좀 더 채워지고 초등학교가 생겨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요 시간이 저는 한 3년에서 한 5년 이상 3년 이상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그 안까지는 아무 그게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여기에서의 네. 그 이거를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서의 가격이 오르는 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요것도 좋지만 그냥 오히려 여기에서 전세 주고 이런 거보다 이거 정리하고 네. 마포가 됐든 어디를 가고 거기서 좀 더 좋은 아파트 네. 그거를 해서 얘네들이 더 어차피 그쪽의 아파트들이 끌어줘야 그리고 네. 추천드리는 건 이런 것들 이렇게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이 좀 그런데 이런 시청자님한테 갖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 정리하시고 네네. 여의도 직장도 여의도면 여의도 들어갈 수 있으면 저는 금상첨화 같거든요. 아, 근데 너무 여의도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라서요. 많이 올랐다라는 게 우리가 그 아파트의 끝을 알면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아무리 올라봐야 50억이라고 치자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가격이 38억이야. 뭐 40억이야. 이러면은 많이 올랐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파트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야. 그러면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거 아니죠. 네네. 그래서 많이 올랐다고 하는 건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치 기준, 뭐 소득 기준에 둔다고 하면 그럴 수가 있을 텐데 여의도는 강남이나 용산과 쌍벽을 이룰 수도 있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세요. 네. 여의도에 금매 네. 나오는 거 있으면. 네네. 아, 네. 근데 제가 지금 그 임대 사업자라서 저기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그 토지 거래 허가고요 이런 데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요. 예, 이사가 가능한가요? 아니 주택
가서 지금 아파트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근데 여의도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가요? 여의도가? 아닌가요, 제가? 투기과열지구 아닌가? 아무튼 네, 그것은 제가 뭐 알겠습니다. 한번 너무 즉흥적으로 물어보셔가지고 네. 일단은 상관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정리해보고 일단 뭘 좀 결정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남편하고 한번 조율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산을 너무 이렇게 막 퍼뜨려 놓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위례 거 웬만하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적인 특성상 좀 지금 거주하는 집은 오히려 정리하고 갈 수 있다면 직장과 더 가까운 여의도 쪽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희 거주하는 게 장산동 현대 5차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좀 아파트가 좀 오래되고 해서 네, 교통이 좀 좋고 네. 그럼 좀 새 아파트 정도 해가지고 이사를 가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상담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당산 현대 5차 아파트에 거주 중이신데 우선 두 개의 조건, 교통이 좋은 지역 그리고 신축 아파트를 말씀 주셨어요. 지금 거주하시는 지역 주변에서 좀 찾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거주 지역은 좀 상관이 없을까요? 주변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좀 나가서 교통 좋은데 뭐 건대 입구나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대 입구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도 그쪽까지 가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투자 가치나 교통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산 현대 5차를 누를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 한번 수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산 현대 5차를 갖고 계시는데 이제 갈아타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직장도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직장은 강남 쪽이라서.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오히려 여기도 강남 쪽 교통은 가시는 게 좋긴 나을 것 하는데. 같네. 예. 지금은 9호선 타고 다니세요, 그럼? 예, 9호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저는 이쪽 지역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 언저리가 왜냐하면 지금 요 앞에 분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여의도가 굉장히 그 잠용이에요. 잠용. 잠재된 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여기 용산도 보면 여기 철도 정비창 주변으로 해서 마포구랑 저기 중구 일부랑 여기 용산구가 같이 더불어 먹고 사는 거거든요. 다 비싼 아파트 가격을 뭐 예상을 하면서 네. 여의도가 되면 여기 당산동 어차피 이쪽하고 여기 신길동하고 여기 노량진 그러니까 동작구하고 영등포구가 당연히 좋아질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여파가 상당히 셀 텐데 어차피 당산동은 지금 뭐 시청자님께서 거주하신다고 하지만 여기 같은 의외로 당산동이 지금 아파트로만 한 7, 80%가 채워져 있거든요. 네. 굉장히 당산역 일대 뭐 상업지와 이런 것들이 막 복합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당산동 하면은 굉장히 주거지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중공업지다 보니까 옛날에 여기가 은근히 채워져 있었고 그래서 좀 오래된 동네예요. 그래서 현대 5차도 좀 오래돼 있고 네, 맞아요. 여기서 새로 생긴다고 하면은 신길 뉴타운 쪽하고 노량진 뉴타운 쪽이 되겠죠. 네. 지금은 여의도에 대한 어떤 호재를 당산동이 쪽쪽 가져갔어 그냥. 얘들만 쪽쪽 빨아먹었던 거예요. 왜냐면 9호선이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노량진 같은 경우도 근데 여기는 또 너무 낙후돼 있었고 근데 여기가 이제 신축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신길 뉴타운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도 또 이제 많이 신길동 일대가 신축으로 바뀌고 그러면 7호선 강남, 9호선 노량진 같은 경우는 또 9호선 강남 그리고 여의도에 바로 붙어 있고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또 신안산선으로 여의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당산동이 가장 오래된 동네가 되는 거고요. 같은 영등포구의 신길 뉴타운이라든가 동작구의 노량진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저는 맞아요. 첫 번째로는 노량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여기 어차피 1호선 여기 노량진역이 있으니까 네. 9호선 타고 가시면 되는 거니까 교통도 좋잖아요. 1호선, 9호선 뭐 있고 네네. 아래쪽으로는 7호선 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아. 그래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근데 네. 노량진이 좀 아직 1구역하고 3구역 우리가 실제 노리고 있는 메인 지역은 조금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신길 뉴타운 지금 평형대가 그 평형대 조정은 필요 없으십니까? 몇 평대 거주하시는 거예요? 지금 42평인데 네. 32평, 3평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네. 그러면은 신길 뉴타운으로 오는 건 조금 아까울 수도 있겠고요. 네, 네. 일단은 저는 노량진 뉴타운 한번 추천드리고 네. 신길동에서도 그러면 뭐 같은 평형대라든가 아니면 30평대 해서 센트럴 자이 내지는 여기 에스티움 같은 신축 아파트 한번 권해드릴게요. 네. 요거 한번 보시고 네, 네. 그리고 아까 뭐 건대 입구를 얘기하셨는데 건대 입구 쪽에는 그거를 그 당산 현대 5차를 정리하고 넘어와서 지금 그 네. 넘어오는 이유가 오래돼서 넘어오는 거잖아요, 사실. 네, 네. 여기에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대충 보면 여기 자양우성 7차, 3차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네. 얘네들 되게 오래됐잖아요. 얘네들이 아. 98년식인가? 엄청 오래됐어, 얘네들도요. 네. 제가 정확한 연식을 지금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가격은 비슷해. 아. 당산 현대나 저기 그 위에 그 레미안들 20평대 그 당산 삼성 레미안하고 그러니까 가격들이 쭉 지금 당산동 일대가 전고점을 다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당산 삼성 레미안 그 우리 현대 5차 바로 위쪽에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네. 걔네들 같은 경우들이 전고점 다 회복했어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비싸. 맞아요. 그러니까 예, 가장 비싸니까 거기를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그리고 당산동은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가 신길동이나 노량진으로 축이 옮긴단 말이에요. 같은 영등포구 내에서는 신길 뉴타운이나 그 신안산선 축으로 옮겨지게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래돼서. 네. 그러니까 신축 쪽으로 옮기게 될 건데 확 넘어와 갖고 건대 입구 쪽을 보신다고 하면 여기도 그 비슷한 돈으로 할 거는 자양우성 3차, 7차 정도인데 얘네들은 재건축 사업성이 안 좋단 말이에요. 아. 근데 집은 또 오래됐어 아파트는. 네, 네. 그러니까 굳이 이거 가져갈 필요 없고 네. 더샵 스타시티라는 주상복합 하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현대 5차를 버리고 이걸 와서 선택하는 거는 저는 그건 반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신다고 하면 혹시 여기 한번 보세요. 성수역 건대 입구에서는 한정거장이거든요. 네. 성수역에 요거 롯데캐슬파크나 동아 아이파크. 아, 요 단지가 아파트- 괜찮아요? 네? 단지가 괜찮아요? 성수동 단지. 자체가 앞으로 이제 좀 변화가 많이 있을 거니까. 네. 그래서 어차피 뭐 교통 보고 오신다면서 네, 네. 그러면 얘네들 제 연식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03년식이네요. 아, 아파트 단지도 그렇게 뭐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아파트를 직접 가보진 않았거든요. 네.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금액도 비슷할 것 같으니까 일단 이쪽에 왜 이 아파트를 추천드렸냐 하면 건대 입구 쪽을 보신다고 하니까 네. 어차피 여기에는 뭐 2000년 이후에 있는 아파트들은 선택을 못 하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뭐 이런 아파트들을 선택하는 게 조금은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말씀 한번 참고하셔서 1차적으로는 저는 노량진 쪽 노량진. 네. 네, 그리고 신길 뉴타운의 대장 아파트, 뭐 센트럴 자이, 에스티움 이런 아파트들 쪽, 그 신안산선과 7호선 교차하는 거기에 있는 아파트. 네. 네. 그 다음에는 건대 쪽으로 온다라고 하면 요거 성수역 네. 쪽에 있는 롯데캐슬이나 아이파크 네. 이런 아파트들이 아마 시청자님한테는 괜찮을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주신 조건에 맞는 지역 노량진 가까운 곳에선 노량진 그리고 조금 이동한다면 성수역 근처의 아파트 몇 개를 일러드렸으니까 한번 임장 다녀오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말씀 나누고 있고요.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신정동에요. 네. 973-39. 네. 제가 이제 이거를 매입하게 됐는데요. 네.
전망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예, 예. 매수하시기 전에 연락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아니요, 말씀 주신 경매로 제가 경매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예, 예, 예. 네, 양천구 신정동의 973-39번지 다세대 예, 예. 주택일까요? 예, 예, 예. 네, 빌라 투자. 이걸 잘한 투자인지 경매를 잘 받은 건지 한번 향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신정동 몇 번지라고 그러셨죠? 973-39번지요. 973-39번지요. 973-39번지. 신정역에 있는 거네요. 신정 내거리역. 신정 내거리역. 네. 예, 예. 신정 내거리역 주변에 있으면서 요거를 매수한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경매 받으신 처음에는 이유가? 예, 처음에는 이제 싸서? 단타로 낙찰가가 싸서? 아니요. 단타로 이렇게 했는데 네.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개발 호재나 이런 게 네. 좀 거기가 동의율이 되게 높고 그래가지고요. 네. 제가 받게 됐거든요. 네. 어떤 동의율이요? 지금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79.4% 동의율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역세권 거기가 시프트 하는데요. 청년 장기 전세인가? 그거 네. 예,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추진이죠. 예. 네. 그래요. 뭐 여기 지역이 이렇게 여기는 그런 걸로 될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게 뭐 진행될까 안 될까는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여기를 보면 요렇게 요 지금 선이 지적도로 보면은 요렇게가 묶여 있잖아요. 예. 요렇게가 신정 내거리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거든요. 예. 지금 맞습니다. 그 안에 우리 물건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요 구역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묶인 게 요게 2010년도에 묶였거든요. 예. 2010년도에 묶였다가 2023년도에 2023년 1월에 변경이 됐어요. 변경. 그러면서 특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됐거든요. 예. 그게 어디냐면 요 아래쪽에 여기 10단지 위쪽으로 있는 데 있죠. 예. 요 자리가 묶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역세권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역세권 임대주택이 들어가. 예. 요걸로 해갖고 진행을 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떤 거냐면 그냥 역세권 개발 계획지로 묶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이제는 이제 예전에는 공모라든가 지자체에서 이렇게 초이스를 해갖고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러니까 조합원 분들이 이제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 동의율을 구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여기를 보유하고 계시면서 추진 동의율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70몇 %가 된다고. 예. 그렇게 되면은 어찌됐든 여기는 개발이 그렇게 되려고 묶었던 거예요. 애당초. 예. 애당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뭐 아파트를 짓는다 뭐 이런 거보다는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예. 이런 걸로 진행을 하려고 묶었던 곳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23년도에 또 한번 변경까지 하면서 다시 묶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했다 나는 그러면은 여기를 사두시는 건 잘 하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제 집사람 속도 잘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 동의가 좋아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 단계라고 하니까 뭐 좋은 결과를 한번 예상은 해봐야 되겠죠. 네, 소장님 네. 여기 그게 그 신정역하고요. 네, 그다음에 신정 내거리역 그 사이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를 한 4,500세대로 해서 같이 이렇게 개발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정역하고 신정 내거리 거기 빌라촌이 많거든요. 네. 예, 저 위쪽에요. 신정역하고 그러니까 누가 신정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저는 들은 추진위에서요. 바가 없어서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면 예. 저는 모릅니다. 그렇게 답을 할 네. 수가 없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추진하는 사람들의 말일 거고 예, 예, 제가 아는 정보의 어떤 끝 쪽에서 정보의 어떤 그런 바운더리 쪽에서는 없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돼봐야 그렇게 그리고 신정역에서 여기를 묶는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예.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부동산 법상. 왜냐하면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아까 우리 봤잖아.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는 게. 예, 예, 예. 그렇게 묶여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이 다른 정비 사업이 이렇게 같이 묶일 수가 없다고. 예. 그러면 그건 국계법이라고 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게 영을 고쳐야 되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어요. 예. 여기에 몇 퍼센트가 물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아까 우리가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는 여기에 전체의 10% 만약에 이상이 묶여진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불가능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10% 미만이다. 뭐 9.9%까지다. 이러면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쉬운 일 아니라고요. 예.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개발을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언제 매도해야 할지 그 매도 시점은 잘 고민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통해서 여러분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지금 가양동 성지 아파트, 네, 저기 22평 작은 평수에 살고 있는데, 네, 저기 애기들이 7살, 4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조금 큰 평수로 갈아달라니까, 이제 자금은 없고, 그걸 팔고, 아, 움직이려다 보니까, 네, 거기 방화동 쪽으로, 끝자락이잖아요. 그쪽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32평으로 갈아타도 괜찮을지 아니면 조금 적더라도 네. 성지 2단지에서 계속 사는 게 나을지. 네, 우리 자녀분 네. 대신 연락을 주신 거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손주들이 7살, 4살이 되다 보니 22평형 집이 조금 작아서 우리 자녀분께서 고민하셨나 봐요. 가양 성지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 30평으로 방화동으로 좀 이사를 가는 게 낫는지 아니면 투자 목적에서 그냥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는지 한번 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성지가 좁아서 네, 예. 요거 좁아서 이제 이사 가시려고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성지에는 가지고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지금 이제 5년째 돼가요. 5년째. 5년째면은 20년도, 19년도 이때 매수하신 거네요. 예, 20년도 말쯤에. 20년 말쯤에. 예. 아우, 매수 잘했네. 그죠? 예. 일단 그러면 방화동에 보고 계시는 건 있으세요? 거기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 네. 그거 한숲 대림이라고 마곡. 마곡 한숲 대림. 예, 그거 하고 마곡에 붙어 있는 거. 네네. 그리고 또 경남 아너스빌이라고 개화역 옆에 있는 거.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 그리고요. 그리고 저거 월드 메리디앙이라고. 월드 메리디앙 요 위쪽에 있는 거. 예. 네. 그 개화선 쪽 여기 있네요. 개화선 경남 아너스빌이라는 아파트. 예, 개화역 옆이고 저기 방화역에서 가까운 게 마곡. 한숲 아파트요. 저 전곡 초등학교 있는데. 한숲 거기가 네, 전곡 초등학교 조금 있는데. 저렴하더라고요. 요 새 아파트를 보시는 거네요. 예, 우선은 그렇게. 근데 돈이 요거겠네. 그죠? 예, 요걸 팔고 글리 가려면 거기. 평수 넓혀서 가려면.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월드 메리디앙이고 여기가 한숲 아파트인데 예. 애들이 그러면 어차피 학교 다녀야겠네요. 아까 7살 뭐 어쩌고 그러셨잖아요. 7살하고 4살이요. 7살하고 4살이면 예. 어차피 초등학교 제일 가까운 건 한숲 대림이잖아요. 그죠? 예. 얘네가 전곡 초등학교니까. 예. 그리고 월드 메리디앙은 여기는 제가 알기로 개화초등학교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조금 멀죠. 멀죠. 그리고 얘네 경남 아너스빌은 여기 방화초등학교 가는 거고. 거기는 가깝죠. 예, 여기는 이제 대로 아파트 사이를 가는 거니까 예. 괜찮지 위험하지 않고. 예. 그리고 요 월드 메리디앙은 이렇게 막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촌, 지하철, 대로변 이런 데 가야 되니까 애는 혼자 못 가고 절대. 아, 그렇구나. 그죠? 그러니까 예, 얘네들은 빠져나가야 되겠네. 빠져야 되겠네. 아, 어차피 원주 가는 게 에르디아 지금 빠져야 돼. 가는 게 손주들 지금 이제 학교도 학교도 보고 커지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거기서 계속 살으려면 조금 좁으니까. 아우 좁아요. 거기서 애들 둘을 지금 부부가 네 식구가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22평 그럼 어머니도 거기 단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 이제 애기 때부터 봐줄 있었- 때만 우리 엄마는 따로 살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아. 아들 네 식구인데 너무 작다고 자꾸 그래서 작아, 그거 엄청 작아요. 맞아요. 네, 계속 그래서- 살기는 불편하니까. 예, 그렇다고. 근데 여기 이제 한숲 아파트는 제가 보기에 네, 요건 좀 오래됐거든요. 맞아요. 오래된 순서야. 그래서 그런데 월드 메리디앙이 좀 뭐 제가 봤을 땐 경남 아너스빌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면이냐? 예, 얘가 제일 셋 중에는 제일 새 거야. 그렇죠. 예, 그리고 지하철도 제일 가까워. 예, 그럼 출퇴근하기 좋겠죠. 그러니까 애들도 여기 아파트에서 한 3분 걸릴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안정한 길로 가는 거야. 안전한 길로. 그냥 예, 예. 단지 사이의 길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음. 뭐 제일 낫네요. 경남 아너스빌 예, 거기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금 아파트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예, 제가 봤을 때 100세대에서 예, 맞아요. 200세대야. 맞아요. 그러니까 200세대 미만은 세대수로 예. 별로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가시려고 하면 응, 여기 경남 아너스빌이 제일 괜찮다고 판단이 돼요. 네. 그런데 예, 성지 아파트 같은 경우가 예. 우리가 너무 호재가 많어. 그래서 방화동 그냥 항상- 쑥 들어가 버려서 끝이야 그냥. 그 끝자락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예, 요거 근데 여기가 또 학교 강의가 여기 얘네들도 양천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기 양천 초등학교인가 예, 맞아요. 탑산 보내는 거 아니죠? 예? 탑산 초등학교 보내는 거 아니죠? 그건 성지가 제가 모르겠는데, 알기로는 양천이거든요. 예, 그릴 것 같아요. 그릴 것 같은 게 양천 아니라 향교역 근처니까. 그릴 것 같은 게 아니라 그거는 한번 알아보시고 예, 예, 그리고 저는 여기가 CJ 부지 막 개발도 한다. 예, 여기에 뭐 저쪽 가양 저기 역 쪽으로 해갖고 또 대장 홍대선도 들어가고 어찌 됐든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도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호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성지가 뭐 예를 들어서 재건축 사업성은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추가 부담금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을 거긴 한데 그래도 아파트 가격은 이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도 네. 한번 알아보라고. 어디요? 여기 한보 아파트. 아, 한보 구암 한보 마을. 네네, 여기 한보 바로 우리 아파트 옆에 아, 동양고등학교 옆으로 있는 곳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 그래서 그거 있어요. 한보 아파트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보기엔 가격 비슷할 것 같거든요. 거기는 경남 24평, 아너스빌하고? 24평이 비슷해요. 아 그래요. 그게 24평 방 평짜리. 3개짜리 아닌가요? 예, 방 세 개. 여기는 2개짜리인데 거기는 그러니까. 3개짜리. 그러니까 여기 3개짜리잖아. 그래서 한번 제가 알아보라고 한 거고요. 아, 3개짜리로 차라리 조금 작더라도. 네, 저는 저기 방화동 한쪽 구석으로 가는 것보단 여기 그래도 비비고 있는 게 나을 한보. 것 같아서. 아, 거기서 거기니까 네, 성지나 네. 한보나. 한번 제 말 참고해서 자녀분들하고 상의해 보세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 목적 생각한다면 사실 방화동으로 이사 가는 것보다 그 주변에 있는 것이 낫다 조언 드렸으니까 자녀분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상담 방송 시간 통해서도 도움 드렸는데요. 조금 더 긴 시간 할애해서 내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할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간략하게만 소개 부탁드려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면 상담 하시면은요, 이렇게 짧게 끝나는 거 아니고 실제 오셔서 고민 들어오실 때 얼굴하고 나가실 때 얼굴이 다 다르시거든요. 들어올 때는 찌푸리고 들어오셨다가 나가실 때는 환하게 웃고 나가십니다. 그만큼 상담 속 시원하게 해드리니까 1대1 상담 많이 신청해 보세요. 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방송 시간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 좋은 하루 오늘 기분 좋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